위대한 유산은 디킨스의 최고의 걸작이자 19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영문학 전반에 걸쳐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 소설 전통 중에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유산이 아니라 주인공이 유산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아를 잃고 방황하던 어린 핍에게 난데없이 전체불명의 후견인이 생기고 이 후견인의 뜻에 따라 신사교육을 받기 위해 런던으로 간 후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아를 찾는 굴욕적인 여행을 하던 중 위대한 유산을 둘러싼 추악한 진상을 알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나약함, 인간이 서서히 비열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신사란 무엇인가, 과거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 19세기 중반의 영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다에서 20마일 정도나 떨어진 습지대의 고장에서 핍은 부모가 없는 가난한 고아로 성질이 고약한 누이 조지아나와 마음씨 착한 대장장이 매형 조 가절이 집에서 자랍니다. 어린 핍에게는 근처 교회마당과 매형이 일하는 대장간이 유일한 생활 장소였습니다. 근처에 제수를 가두어 두는 큰 섬의 교도소와 대포 소리만이 유일하게 바깥 세상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 습지에 갔던 핍은 무시무시한 탈옥수를 만나게 됩니다. 탈옥수의 위압적이고 협박에 못 이겨 그에게 음식과 쇠고랑을 끊을 줄칼을 갖다 줍니다. 메그위치라는 이 탈옥수는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지만 핍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핍이 사는 마을에 거부가 살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헤비샴이었고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는 괴상한 노처녀였습니다. 결혼식 1시간 전에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헤비샴은 아직도 노랗게 바랜 허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식탁에는 곰팡이가 피고 거미가 우글거리는 웨딩 케이크가 놓여 있으며 시계도 결혼식 1시간 전의 시간을 가리킨 채 멈추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미스 헤비샴은 자신이 당한 모욕의 한을 생활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스 헤비샴은 핍에게 자기 집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에스텔라라는 자신의 피후견인 소녀와 친구로 지내라고 제안합니다. 미스 헤비샴은 자신을 배반한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미모의 에스텔라를 남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냉혈 여성으로 키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핍은 냉정한 에스텔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에스텔라는 여왕처럼 군림했고 핍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무시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 핍은 자신이 비천한 신분임을 자각하고 수모와 수치감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변호사인 제거스는 익명의 후견인이 핍을 신사로 키우기 위해 교육을 시키겠다는 제안을 했음을 알려옵니다. 핍은 미스 헤비샴이 자신을 에스텔라의 장래 남편감으로 키우기 위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핍은 벤틀리 드럼을 등 귀족 계급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신분과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누이인 조지아나에게 구박을 받으며 자라던 어린 핍에게 따스한 애정을 주었던 매형 조 가저리가 런던을 방문했을 때 핍은 그의 세련되지 못한 태도와 모습이 부끄러워 불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런던의 사교계의 우아한 숙녀로 성장한 에스텔라가 눈부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자들이 질비했고 그녀는 그 중에서도 아둔하기 이를 데 없는 드러물과 친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핍은 사랑의 고통으로 질투와 슬픔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이 세차게 불던 21살이 되는 생일에 피부는 자신이 한때 도움을 주었던 메구이치라는 탈옥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핍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여 유배시킨 신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배지에서 같은 고생을 다해 돈을 벌어 핍에게 교육시킨 후견인이었음을 밝힙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은인이 미스 해비샴이 아니라 아직도 끔찍한 모습으로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탈옥수 메구이치였음을 알게 되자 거대한 유산자의 꿈은 사라지고 핍은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훌륭한 신사가 되어 아름다운 에스텔라와 결혼하려던 꿈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사가 된 핍의 모습을 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몰래 숨어 들어왔던 탈옥수는 이제 빨리 국외로 피해야 했습니다. 친애하는 핍, 신사 한 명을 내가 키운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떠올릴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단다. 내가 걷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지랄 같은 말을 물고 지나면서 먼지를 뒤집어 씌울 때마다 내가 뭐라 했는지 아니? 나는 속으로 나는 너희 놈들보다 훨씬 훌륭한 신사를 키워 라고 중얼거렸어. 식민지 사람들이 저놈은 운이 아주 좋을 뿐 몇 년 전까지 죄수였다가 지금은 아주 무식하고 청박한 놈이야 라고 속닥거릴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는 속으로 신사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에겐 충분히 배운 신사가 있다. 너희가 가진 건 가축과 땅이 전부야. 너희 가운데 런던 신사를 제대로 키우는 놈은 하나도 없다고 중얼거렸어.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어.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소설로서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현실과 노동자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자본주의가 만연해집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며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한 영국은 부의 축적이 중요해지면서 자산의 소유 여부에 따른 차별이 심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의 화려한 경제발전 이면의 빈부의 격차,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자의 인권 문제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핍을 통해 계급과 부의 불평등, 가치관의 혼란, 열악한 도시 환경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1812년 영국 해군 재정단에 근무하는 하급 군무원 존 디킨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호인이었으나 채무 관계로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때부터 디킨스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자랐습니다. 1824년 런던에 있는 구두약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던 시기로 영국은 번영했으나 그 뒤에는 빈곤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습니다. 디킨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곳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디킨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경험하였으며 이때 경험한 것들이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디킨스는 빈곤에 벗어나기 위해 1827년 변호사 사무소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 속기사를 거쳐 신문기자가 되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고 이 여행으로 풍부한 관찰력과 식견을 갖추게 됩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픽윅 페이퍼스, 올리버 트위스트, 오래된 골품 가게, 크리스마스 캐럴, 데이비드 코퍼필드, 황폐한 집, 두 도시 이야기, 살인자 선장, 위대한 유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유산을 읽어가는 동안 디킨슨의 독특한 풍자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사의 본질은 물질적 풍요나 인위적인 교육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나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신사의 본질과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핍은 미스 헤비샴을 보자마자 죽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뒤 그녀가 목 매다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핍에게 죽음은 목을 매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핍이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핍의 자란 환경이 어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매그위치가 핍을 통해 얻고자 했던 신사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